버니는 초나라 장왕의 부인으로 겸손하고 현명해 내조를 잘했던 여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버니가 부인이 되기까지의 분위기와 과정을 전합니다. 초나라 장왕은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령도 내리지 않고 매일 사냥과 주색에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다음과 같은 영을 적은 패를 걸어두었습니다. 감히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용서치 않고 죽이리라. 어느 날 대부 신무회가 궁 안에 들어가 아련했을 때 장왕은 오른쪽에 정의를 껴안고 왼쪽에는 체녀를 품은 채 종과 북의 사이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장왕이 물었습니다. 대부가 온 것은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인가? 음악을 들으려고 온 것인가? 아니면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인가? 신무회가 대답했습니다. 신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도 음악을 듣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신이 우연히 교회에 나갔을 때 신에게 수수께끼를 낸 자가 있었으나 신은 풀지 못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왕이 말했습니다. 허, 그것이 무슨 수수께끼인데 대부가 풀지 못했단 말인가? 과인에게 들려주게. 신무회가 말했습니다. 어떤 큰 새가 몸에 오색 깃털을 두르고 초나라 높은 언덕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왕이 자신을 풍자한 말인지 알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 새를 알고 있노라. 이는 평범한 새가 아니오. 3년을 날지 않았지만 날게 되면 반드시 하늘을 치솟게 될 것이고 3년 동안이나 울지 않았어도 울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오. 그대는 기다리시오. 그러자 신무회가 제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어도 장왕의 퇴폐적인 유흥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장왕에게 아련하기를 청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에 장왕이 물었습니다. 소자는 어찌 그토록 슬퍼하시오? 소종이 대답했습니다. 신은 죽게 될 것이고 초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왕이 물었습니다. 대부가 어찌 죽게 된단 말이오? 또 초나라가 어찌 망하게 된단 말이오? 소종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왕께 간하려고 해도 왕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 신이 죽게 된다면 초나라에는 더 이상 간언을 올리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더욱 방자해져 정치는 황폐해질 것이고 결국 초나라는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왕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영을 내리기를 감히 가난한 자는 죽인다고 하였소. 가난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입궁하여 과인의 영을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소종이 말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은 왕의 어리석음보다는 덜합니다. 장왕이 더욱 노에 물었습니다. 과인이 무엇 때문에 어리석음이 더 심하다는 말인가? 소종이 대답했습니다. 대왕은 만승지존의 자리에 계시면서 사방 천리의 세금을 거두시며 병사들과 말이 정의롭고 강합니다. 그 때문에 제후들이 두려워 복종하며 사계절 내내 주공을 바치는 행렬이 초나라 도성에 그치지 않으니 이는 만세의 이로움입니다. 지금 주색에 빠지고 음악에 탐닉하시며 조정을 다스리지 않고 현명한 인재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니 밖으로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고 안으로는 작은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는 즐거움이 있지만 후일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의 즐거움으로 만세의 이로움을 버린다면 어리석음이 심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제 자신이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신을 죽이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신을 하나라 말의 충신인 관용봉, 은나라 말의 충신 비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충신이라고 부를 것이니
신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신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왕의 검을 빌어 신은 대왕 앞에서 목을 바치겠습니다. 장왕이 벌떡 일어서며 결연히 말했습니다. 대부는 그만하시오. 대부의 말은 충언이오. 과인은 그대의 말을 듣겠소. 그리하여 종과 북을 걸어 놓은 것을 잘라버리고 정의와 체의를 물리치고 번의를 부인으로 삼아 궁정안의 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과인이 사냥을 좋아했을 때 번이는 나에게 간했는데도 내가 따르지 않자 내가 잡아온 짐승의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는 나를 현명하게 내조한 것이다. 그리고 영윤 투월초의 권한을 나누어 위가, 반왕, 굴탕에게 맡겼습니다. 이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조회를 열고 연회를 없앴으며 마침내 정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나라 공자 귀생에게 명을 내려 송나라를 치게 하자 대극에서 승리해 송나라 우사인 화원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위가에게 명하여 진나라의 침공을 받고 있는 정나라를 구원하게 했더니 진나라의 군대와 북림에서 싸워 진의 장수해양을 사로잡아 돌아왔습니다. 이로부터 초나라의 형세가 나날이 강해져 장왕은 마침내 중원의 패권을 다투려는 뜻을 갖게 되었고 진나라와 필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춘추호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왕은 우구자와 정사를 논의하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궁으로 돌아갔더니 번이가 정각에서 내려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늦게 퇴청하셨습니까? 배고프고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왕이 대답했습니다. 현자와 더불어 이야기하다 보니 배고픔도 지루함도 느끼지 못했소. 번이가 물었습니다. 왕께서 현자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장왕이 대답했습니다. 우구자요. 그러자 번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장왕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웃는 것은 어째서인가? 번이가 대답했습니다. 우구자가 현자라면 현자이겠으나 충성스럽지는 못합니다. 장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에 번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왕을 가까이에서 모신 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나라, 위나라에 사람을 보내 미인을 구해와서 대왕께 청거하였습니다. 지금 그 미인들 중 저보다 현명한 자가 2명이고 저와 같은 반열의 여인이 7명입니다. 전들 어찌 왕의 총애를 독차지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당상에 여인들을 두는 것은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사로움으로 공적인 일을 가로막을 수 없지만 왕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어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구자가 초나라의 재상으로 10여 년간 재직하는 동안 청거한 자는 자제가 아니면 집안의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현자를 추천하고 어리석은 자는 물리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것은 군왕을 가로막아 현자를 등용하는 길을 차단한 것입니다. 현자가 있음을 알고도 청거하지 않았다면 불충이며 현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웃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장왕이 흡족해했습니다. 다음 날 장왕이 우구자에게 번이의 말을 전하자 우구자는 어쩔 줄 모르며 응대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우구자는 관직에서 물러나며 초나라 당대의 현자인 손수고를 청거했고 장왕은 그를 영윤으로 삼았습니다. 손수고가 영윤이 되어 초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마침내 장왕은 천하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